예, 6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좀 주춤주춤거리면서요. 소위 이제 양적 긴축이 들어갔다는 얘기들이 QT가 부담을 줍니다. 시황 점검하고요. 또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블루워커 이동훈 대표님, 시황을 잘 보시는 분이죠.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제를 조금 압축해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무래도 이제 6월이 시작됐습니다. 6월 전반적인 기대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 아니면 다시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좀 멈췄을 때인가?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을 보려면 5월 시장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요. 어떻게 좀 규정할 수 있을까요? 5월 초반은 별로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좀 커졌던 게 가장 큰 걱정은 물가가 제대로 잡히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었고 특히 이제 중국이 봉쇄 조치에 들어가면서 공급망 문제가 훼손되면 긴축을 해도 물가가 안 잡히겠구나 이런 걱정을 했죠. 그러니까 긴축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첫 주, 제주 증시가 많이 빠졌고 네. 그 과정에서 뭐 S&P 500 지수가 이제 20% 이상 고점 대비 빠지는 그런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5월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런 요인들, 불안했던 요인들이 조금 돌아서면서 뭐 한숨 돌렸다. 이 정도의 어떤 반응이 나왔는데 우선 이제 중국의 봉쇄가 좀 완화될 조짐이 있었죠. 뭐 상하이라든가 베이징에서 봉쇄 확진자 수가 점차 이제 줄어들면서 다시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될 가능성 그리고 봉쇄 때문에 이제 늦춰졌던 경기 회복 속도를 좀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사용될 것이다. 이런 어떤 중국발 재료가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재료가 나오면서 이제 미국에서 긴축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빠르진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가 한동안 많이 나왔었잖아요. 0.75%포인트 금리 올라갈 수 있고 심지어는 연내 3.5% 정도까지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뭐 최근 들어서는 대략적으로 2.75%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로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했던 상황에서는 살짝 벗어난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5월 초에 하락했던 거에 한 70% 정도 복원된 상태로 이제 6월로 넘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래도 이제 아래로 좀 위협스러운 국면도 있었는데요. 아래를 좀 다지고 이게 좀 치고 올라온 그런 흐름들입니다. 자, 6월을 이제 전망할 텐데요. 일단 당면한 게 잊고 있었는데 미국이 6월부터 이제 양적 긴축한다고 QT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부담을 갖는데요. 그 영향은 미국 시장이나 국내 증시에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 알고 있는 악재일까요? 아니면 다시 시장은 또 해석을 할까요? 그 알고 있는 악재라는 건 어느 정도 네. 이제 투자들은 어차피 6월부터는 이제 유동성이 흡수된다. 뭐 규모는 물론 이제 단계별로 좀 되긴 합니다만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예민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유발 요인들 그러니까 이제 긴축 속도를 더 빨리 할 것이냐 이런 유발 요인들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근데 국제 유가가 지난달에 5월에 WTI 기준으로 거의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1월 이후에 최대폭으로 올라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제 유가의 어떤 수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계속해서 중국에서 이제 경제 개방되면서 공장 정상화라든가 이동 증가가 나타날 것이고 또 미국의 여름철 휴가 시즌 감안해 보면 또 휘발유 수요가 또 늘어나는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유가가 또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인플레이션 정점이다라는 것이 또다시 훼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기존의 양적 긴축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단행되는 재료,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또 빨라질 수 있다. 이게 이제 겹치게 되거든요. 지금 양적 긴축 자체는 알려진 재료가 되지만 금리 인상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재료의 파급력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유발 요인, 결과적으로 국제유가라든가 곡물 가격이라든가 특히 국제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이다라는 신호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서 뭐 인플레이션 정점론, 다음에 긴축 강화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그러니까 변동성이 초반에는 좀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양적 긴축 소위 QT의 그 규모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좀 진로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400억 달러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900억 달러대까지 넘어가게 하는데 뭐 이거는 당분간 한 1, 2년 정도는 지속될 거기 때문에 규모는 정해졌는데 이거 자체가 간접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아까 제가 약간 안도감을 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시 빨라지는 속도로 바뀌게 되면 투자들이 느끼는 체감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발 요인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QT라는 게 양적 긴축이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그것 자체보다는 전체적인 금리 상황 또 이제 6월도 FOMC가 있지 않습니까? 물가 얘기 이런 게 이제 근원적으로 더 영향을 미칠 거란 말씀하셨고요. 그럼 6월 시장을 보면서 미리 좀 체크해야 될 이벤트나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예, 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재료를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웰스파고에서 분석한 거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양적 긴축이 1조 5천억 달러 정도 진행이 됐을 때 금리 인상에 해당되는 금액이 한 규모가 대략 0.75에서 1% 정도의 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대략적으로 연말 금리 인상폭,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도달해 있는 상황이 어제 일주일 전까지는 상단을 2.75 정도 봤었는데 지금은 오늘 기준으로는 또 3%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보면 내년도 이상 되면 실질적으로 투자들이 체감하는 금리가 4%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될 거냐. 특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국제유가의 흐름을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게 120달러가 갖는 의미는 이전에 이제 최근에 박스권을 움직였을 때 95에서 115달러 정도에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95, 115달러에서 움직이다가 120달러가 되면 3월의 정점 130달러를 넘어가게 된다는 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 속도를 아무리 천천히 본다 하더라도 연내 3%대까지 도달, 그다음에 여기에 양적 긴축 속도도 오히려 빨라질 가능성까지 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지금 연준 인사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옐런도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틀렸다고 그런 네. 이야기 할 정도로 지금 정해진 그대로 간다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그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서 원자재 가격의 동향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6월 미국 시장은 이제 좀 단기적으로 올라왔지만 자신감이 없는 모습들인 것 같고요.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조금 차별화되면서 가는 모습들인데 6월 전반적인 흐름들은 그러면 이동우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초반에는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한 긴장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네. 그 한동안 좀 밀렸던 달러 인덱스가 다시 또 100이 정도 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이제 원자재 가격도 움직이고 또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2.9%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주는 어떤 긴장도가 좀 있고 또 우리나라 증시에도 휴장이 사이사이 계속 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매수세가 들어오기 좀 어렵다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리고 2,700포인트다라는 어떤 레벨 자체는 5월 시작할 때 대부분의 악재를 반영해서 빠지기 시작했던 지점이기 때문에 2,700 부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투자자들이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이 좀 개선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원달러 환율도 1,250원에서는 일단 좀 막혀 있는 그런 상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우리나라에서 갖는 의미가 1,250원, 1,300원 레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1,250원은 금융위기에 대한 긴장감, 그리고 1,300원은 금융위기가 터졌다. 이렇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반응하게 되는데 1,250원 정도에서 1,300원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1,250원 이하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다음 주 만기 때까지 1,250원 아래만 견뎌준다라면 뭐 무난하게 2,650 전후에서 이제 매물 소화하다가 후반부 6월 후반부 들어서는 다시 이제 걱정 요인들 진정되면서 중국의 어떤 개방 효과와 함께 좀 상승하는 예. 그런 구도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초반 6월 시장 전반적인 그림은 초반에는 조금 눈치 보기 내지는 주춤거릴 수 있지만 중반 이후에 시장 여건을 보면서 좀 오를 수 있다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 여건이 그렇게 맞아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어떤 우호적인 시장 환경으로 갈 수 있는 외국인 매수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예, 우선은 이제 중국 쪽 당연히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와서 말씀드렸던 게 중국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4%대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이걸 하반기에 끌어올려서 5.5% 맞추려면 대단한 그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의 어떤 내수 부양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제로 정책에 대한 내부적인 비판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떤 강력한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라면 시장이 반응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차트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저게 좀 독특한 그림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청도 맥주라는 이제 중국의 그 맥주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장에 유명하죠. 네. 칭따오라고 칭따오라고. 예, 예. 그런 회사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이시고 계시는 게 저기 우리나라 코스피, 그러니까 검은색이 코스피고 빨간색이 칭따오거든요. 코스피와 칭따오 근데 맥주의 주가라 상당히 아하. 유사하게 갑니다. 유사하다고요? 예, 잘 보시면 그러니까 예. 그 궤적은 갖다가 이제 칭따오가 더 거칠게 움직이긴 하지만 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거의 뭐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저게 상해 종합 주가 지수의 움직임보다 칭따오 청도 맥주의 주가가 더 이제 유연하게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는 이제 맥주 소비량이 증가되게 되면 그게 이게 경기가 활성화되고 소비 활동, 야외 활동이 활성화된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최근에서 이제 외신의 뭐 블룸버그라든가 이런 외신을 보면 칭따오가 계속해서 이제 특징주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외에서 또 활동이 늘어난다라는 징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의 어떤 야외 활동이 증가된다라는 거는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제 유가를 잡기 위한 노력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노력들도 좀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2월에 사우디한테 접촉을 시도했다가 이제 바이든이 한번 거절을 당했잖아요. 통화조차 이제 거절됐다라는 이제 왕세자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달에 이제 CIA 백악관 측에서 이제 뭐 사우디에 이제 방문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 달에 어쩌면 그 사우디 측하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남이 성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또 어제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사가 된다라면 뭐 당연히 이거는 이제 국제유가 잡기 위한 어떤 증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저께 옐런 장관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어떤 정부 차원의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 공공요금을 낮춘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처방 약가를 떨어뜨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이 진행된다라는 것 자체는 투자자들에게는 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미국과 중국에서 나오는 이런 재료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보면 뭐 대기업에서 뭐 지금 1,000조 원, 실질적으로 1,000조 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1,000조 원 투자설이라든가 뭐 추경을 통한 어떤 자금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약간의 어떤 영향을 또 줄 수 있다.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뭐 M&A 얘기도 또 뭐 연일 동안 나왔고요. 휴일에. 일부에서는 좀 빅네임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네. 하던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이런 재료하고 맞물려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달에 외국인들이 월간 기준으로는 순매수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제 MSCI 변수가 있긴 하지만 네. 순매수로 잡혔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뭐 큰 매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은 생겼다라고 봐서 시장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빠지진 않고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외국인 얘기 조금만 더 하죠. 휴일 전에 보니까 뭐 1조 원을 하루에 넘게 순매수를 했어요. 1조 원이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예, 예. 게다가 이제 최근 나흘간 1.6조 원을 샀고요. 뭘 샀나 봤더니 보통은 사면 삼전을 사면서 시장을 사는 건데 하이닉스를 샀고요. 보면 예. 뭐 기아, 현대차, 뭐 금융주 이런 걸 샀는데요. 외국인들의 단기적으로 매수 들어오는 거는 시장이나 구조적인 것보다는 약간 환율 효과 이런 걸 노리고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뭐 두 가지 다 보셔야 네.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MSCI 그날 리뷰가 있었기 때문에 네. 1조 원에는 동시효과가 5천억 이상 들어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빼고 본다 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4일 연속에도 유입이 됐고 네. 4일 동안 연속 들어온 건 2월 이후에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매 방식이 좀 바뀌었다라는 건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답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환율 1,250원 이상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많이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국제유가 수입해 올 때 이제 수입 단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약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고 내려왔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라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관심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대표적으로 시가총액이 높은데 내년도까지도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그러니까 플러스 성장 예상되는데 주가는 빠져 있는 대표적인 게 하이닉스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약간 좀 시각이 바뀐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형주단 저도 그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대형주 단일 거고 좀 낙폭이 컸었던 예.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종목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훈 대표님이 시황에 대한 그 뷰가 굉장히 분석적이시지만 종목도 조근조근 얘기하시는 것들이 잘 가고 있거든요. 그럼 6월 시장 좀 눈여겨봐야 될 업종 섹터 종목까지 뭐 좀 압축이 되면 더 좋고요. 예. 그러니까 크게 보면 중국 효과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문제 완화 이 두 가지 이슈를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책 쓸 것이고 그 과정에서 뭐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거고 중국에 이제 이런 문제가 진행이 된다라는 건 공급망이 정상화된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고전했던 기업들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 관련주가 될 텐데 네. 뭐 자동차는 뭐 우리가 보통 조립회사로 생각하는 현대 기아도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부품사들 예를 들어 현대모비스라든가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SL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업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거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소부장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이제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본다라면 삼성에서 또 반도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집행한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뭐 원익 IPS라든가 STI라든가 아니면 유진테크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실적이 또 재부각될 수 있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막에 인프라가 들어가 있는데 저 인프라는 무슨 개념인가요? 뭐 기계라든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경기부양책 펼치기에서 손쉽게 가장 네.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본다라면 뭐 인프라 구축 쪽에 더 자금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 업종에 해당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뭐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확장을 한다라면 저게 이제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투자가 또 진행될 수 있어서 네. 뭐 관련된 종목들도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 좀 또 바람머리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피팅 업체들 이런 데가 예. 조선도 맞물려 있고 강합니다. 예, 6월 이제 시작인데요. 6월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쫙 그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 했고요. 이 내용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에 10시 시황 해설자들 코너에 올라가니까요. 참고해 주십시오. 대표님 고맙습니다.